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년도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모집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센터 사업부 정정혜 과장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글로벌 챌린저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수도권 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접속하셔서 설명회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환영 인사, 프로그램 홍보 영상 시청, 재단 및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2021년도 공모 개요 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 실시간 Q&A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계신 KF 글로벌 센터 사업부 이방복 부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KF 글로벌 센터 사업부장 이방복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년도 글로벌 챌린저 모집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외 다양한 지역의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에서 미래 인턴이 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1991년에 설립된 이래 해외 한국학진흥, 정책연구지원,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의 영역에서 세계와 소통하고 한국의 친구를 만드는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1년에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런칭하였고 개시 첫 해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스턴 미술관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개 국가 63개 기관에서 360명이 넘는 인원을 파견해 왔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특히 참가자분들께 글로벌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출 국제적 업무와 교류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그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였습니다. 해외 유수 정책연구소나 박물관에서 정식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었고, 국내 국공립박물관, 국책연구소, 유엔기구 등에 진출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등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KF의 2021년도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 파견 계획 수립에도 적잖은 영향이 발생하여 예년에 비해 파견 시기 조정이나 파견 기관의 수도 감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허드슨 연구소, UCLA 동아시아 도서관 등이 신규 파견 기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여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KF는 글로벌 챌린저 참가자분들이 안전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그 꿈을 위해 당당히 도전하시길 바라며 재단도 그 소중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프로그램 설명회가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에 앞서 KF 글로벌 챌린저의 전반적인 소개를 담은 홍보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재단 및 프로그램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해외 진출 사업 KF 글로벌 챌린저를 소개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지난 30년간 쌓아온 다양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 유수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F 글로벌 챌린저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인재들이 해외 주요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국제기구 등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싱크탱크 인턴십은 한국 연구를 수행하는 해외정책연구소에서 주니어 연구자로 활동합니다. 박물관 인턴십은 한국시를 운영하고 한국 관련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서관 인턴십은 한국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에서 장서와 연구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제기구 NGO 인턴십은 여러 국가들이 활동하는 유럽의회 짤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 참여하여 국제 무대를 경험합니다. 2011년 미국 파견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0개국 61기관에 337명을 파견해왔습니다. KF 글로벌 챌린저의 모집 대상은 만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원생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싱크탱크와 박물관 인턴십은 6개월에서 9개월, 도서관 인턴십은 10개월, 국제기구 NGO 인턴십은 3개월 동안 파견됩니다. KF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매년 참가자를 모집하며 KF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선발된 참가자들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현지 체제비가 제공되며 파견 기간 동안 해외 여행자 보험 또한 지원됩니다. 보스턴 미술관에서 딱 일기로 인턴십을 갔을 때 인턴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정말 권한과 또 자유를 주셨어요.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되게 재능 많은 사람으로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정말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나에게 열린 길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경험? 그게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KF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나 대학원 입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세계를 무대로 좀 큰 포부를 갖고 크게 놀아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취직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업무가 잘 맞을지 확인할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가 당신의 삶을,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도전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바로 도전하세요. KF 글로벌 챌린저에 도전하세요. KF가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KF 글로벌 챌린저를 담당하고 있는 성윤정 대리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과 KF 글로벌 챌린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저희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희는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글로벌 챌린저 사업도 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희는 3원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주에 저희 본부가 있고 서울 사무소, 그리고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워싱턴, 동경, 자카르타 등 8개의 사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KF가 주요 하는 공공외교 활동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3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한국학, 그리고 사람, 문화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한국학을 진흥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문화교류 및 미디어 지원을 실시합니다. 숫자로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전 세계 79개국의 한국학 강좌를 연간 800여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 27년간 91개 대학교에 한국학 교수직을 136석을 설치했습니다. 또 연간 80개국의 700여 명의 인사들이 한국에 방한을 하고요. 해외 유력 인사 약 거의 3,000명, 차세대 3,500명, 청년 지도자 5,000명 등이 한국에 방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또 문화 교류 및 미디어를 보시면 해외 주요 박물관에 한국실 28개 설치, 한국 문화 속의 개간지인 코리아나는 11개 언어로 발간을 하고요. 해외 대학 및 도서관에 도서 및 전자자료를 연간 60개국 180개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두도 궁금해 하시는 글로벌 챌린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F 글로벌 챌린저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인재들이 해외 유수 싱크탱크, 박물관, 도서관, 국제기구 등에서 인턴 및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제 감각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짧고 쉽게 말해서 경력이 적은 청년분들이 저희 KF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유수 기관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KF가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세부 프로그램은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한국 및 동아시아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에서 연구자로 활동하는 싱크탱크 인턴십, 한국실이 있는 해외 박물관에서 전시 기획과 운영을 보조하는 박물관 인턴십, 한국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에서 장서와 연구 자료를 관리하는 도서관 인턴십, 마지막으로 여러 국가들이 활동하는 유럽의회,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에 참여하여 국제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기구, 국제 NGO 인턴십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 부장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2011년부터 미국 세계처에 5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저희가 2019년 7개국 23개처 34명을 파견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0개국 63개 기관 362명을 파견했습니다. 해외 유수 기관에도 많이 진출해 계시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국회 도서관, 시프리 연구소, 헌법재판소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현재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챌린저에 선정이 되시면 KF가 지원해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왕복 항공권이 지급이 되고요. 파견 기간 동안 해외 여행자 보험도 지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기간 동안에 월간 체재비를 정액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파견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지 체재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월급의 형태는 아니고 체재하시는데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지원하시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액은 2020년 기준이고 월 단위로 이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이번 2021년 파견되는 국가는 크게 2가지인데 미국과 또 하와이 지역이 미국 본토와 이제 호놀룰루 지역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미국 호놀룰루,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3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2,338달러, 호놀룰루 지역은 2,350달러, 프랑스는 2,063유로의 체재비가 지급이 되고 혹여 현지 기관에서 숙소를 제공할 시에는 60%만 지급이 됩니다. 현지에서 일하는 기관은 참가자들에게 재정 지원이나 급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참가할 수 있을까? 참가 방법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참가하실 때 필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우선 4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셔야 됩니다. 간혹 혹시 외국인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저희 KF 주니어 프로페셔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의회 도서관에 파견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번째로는 당연히 해외 인턴이기 때문에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는 없으셔야 되고요. 3번째로는 학부 혹은 대학원 성적 평점이 4.0 만점에 평점 3.0 이상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원 2학기생인데 그러면 평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했을 때 그냥 2학기의 평점만 계산하셔서 3.0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어 능통하셔야 되는데 프로그램별로 기준이 상이하니까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5번째 기준은 2021년 기준 학부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시면 이미 학부를 졸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시는데 이건 학부생일 때는 반드시 2월에는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9월 졸업자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총 경력이 2년 이내이셔야 되는데요. 신청 마감일 기준이니까 올해 11월 30일 전에 총 경력 2년 이내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근 재직자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일 근무제, 전일 근무제 상관없이 2년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반일 근무제로 3년을 근무했다
하면 이것은 3년 근무입니다. 1.5년 근무가 아니라요. 이거 잘 숙지하시고요. 네. 당연히 프로그램에 기존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재지원 불가하고 뭐 저번에 신청을 하셨는데 떨어졌다. 이건 당연히 다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요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십 유형별로 조금 다른데요.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일단 영어 성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싱크탱크는 보시면 토익 850점 이상, 토플 100점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박물관은 조금 더 낮은 점수로 토익 700점. 네. 하지만 이 영어 점수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어는 저희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토익, 토플, 탭스, IELTS 이렇게 4가지만 제출하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도서관은 토익 700 그리고 국제기구, 국제-NGO는 토익 850점 이상 이렇게 영어 점수가 상이하니까 반드시 공고문 확실히 보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집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21년 기준이고요. 2021년 하반기에 잠정 파견 예정되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탱크와 박물관 인턴십은 6개월 동안 파견이 되고요. 도서관은 10개월 파견이 됩니다. 2021년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싱크탱크는 미국 1개국 4개처, 박물관은 미국 5개처, 도서관은 미국과 프랑스 합해서 11개처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2개국 20개처에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파견 대상 기관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싱크탱크 인턴십은 미국에만 파견이 되는데 아시아 정책연구소, 아틀란틱 카운슬, 우드로 윌슨 센터, 허드슨 연구소가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올해 신규 지원 기관이고요. 이 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브로셔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인턴십은 프랑스 콜레주드 프랑스 한국학 연구소 도서관, 미국 남가주 대학교 USC 한국학 도서관, 미시건 대학교 아시아 도서관, 워싱턴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하와이 대학교에는 해밀턴 도서관 한국학센터 도서관, 시카고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컬럼비아 대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UC 어바인 랭슨 도서관, UCLA 도서관 이렇게 있고요. UCLA 도서관도 이번 신규 파견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니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아까 나이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도서관에 파견이 되는 거고요. 미국 의회 도서관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11개처에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박물관 인턴십을 설명드릴게요. 박물관 인턴십은 미국 5개처에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보스톤 미술관, 스미스소니언 프리어세클러 갤러리, 시카고 미술관,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있고요. 필라델피아 미술관은 이번에 신규 파견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기구 국제 NGO 인턴십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일시 중단이 되어서 공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유럽의회와 짤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파견은 2021년에 신규 파견자 선정은 일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파견이 완전히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재개 여부는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챌린저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저희가 찬찬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서로 2개 기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문으로 작성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원 동기서 및 계획서도 영문으로 저희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증빙 서류인데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종 학력의 재학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학원생이다 하면 굳이 대학교 졸업 증명서는 필요 없이 대학원, 지금 최종 학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제출하셔야 되고 공인 어학 증명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가지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문 이력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해당 경우에 한해서는 경력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 그리고 사회적 배려 계층 증빙 서류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서를 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추천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싱크탱크는 2부, 박물관, 도서관은 1부를 제출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추천인에게 꼭 저희 기간이나 서류 집수 기간, 마감일 등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 기간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11월 2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달 말 11월 30일 월요일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하고요.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이메일, 우편, 방문 다 불가하고요.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해주시면 되고 apply.kf.or.kr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마감한 이후에는 추천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추천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마감일 이전에 접수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 신청 접수 방법은 좀 이따가 저랑 간단하게 시연을 해볼 테니까 그때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접수까지 다 하셨으면 저희가 평가 및 선발을 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희 KF가 서류를 다 받고 요건이 맞는지 그 심사를 다 한 다음에 저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평가를 직접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결과물을 파견하시는 기관, 파견 대상 기관에 저희가 전달을 하면 여기서 서류 전형을 거치고 인터뷰를 어레인지해서 저희가 전화 또는 화상으로 영어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파견 대상 기관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이런 공지가 나가게 됩니다. 모집 및 선발 일정은 공고문이나 여러 광고물에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청서 접수는 11월 30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 서류 및 면접 평가, 기관 인터뷰,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 OT까지 하면 2월 말쯤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이것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은 일단은 저희가 잠정적으로 2021년 내년 6월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인턴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할까,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는 참가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수락을 하시면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협약 그리고 의무사항 지원 조건들을 이제 적은 협약을 KF와 인턴분이 직접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유의사항이나 뭐 위급 상황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의무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인턴십 출국을 하실 때 비자 신청하시고 항공 예약, 보험 가입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파견이 되시면 저희에게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찬찬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는 한국에 있으니까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세히 저희에게 활동 업무를 보고를 하셔야 돼요. 우선 도착하시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도착했다 이런 보고서 제출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월간 활동 보고서를 매달 보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그 접수를 받으면 활동 게시판에 올리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간 보고서를 프로그램 중간 지점에서 이메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활동이 다 끝나고 귀국하시면 귀국 사실을 저희 재단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턴십 종료하고 1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제출하실 보고서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의무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일단 근무지 이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근무를 하러 가신 거기 때문에 3일 이상 혹은 해외로 가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가셔서 타 기관에 출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타 기관의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수익 사업은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약간 지원금을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혜하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재단에 저희가 뭐 업무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을 때 그것도 적극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의무사항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턴분들께서 중간 결과 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기관에서도 관리자분들이 참가자분들에 대한 중간 그리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가자와 기관이 모두 다 저희 KF에 이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월간 보고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월간 보고서는 매달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저희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번에 질문이 많이 들어온 것들이 참가자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후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업무나 생활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게시판이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KF 공식 홈페이지는 www.kf.or.kr이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 웹사이트에 이 빨간 부분, 글로벌 챌린저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박물관, 싱크탱크, 도서관 이렇게 막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희가 결과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대로 여기다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기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드로 윌슨 센터다. 그럼 이렇게 타입을 쳐서 클릭을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요. 뭐 지금 하나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생활적으로 뭐 어디로 뭐 여행을 갔다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활동 보고서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이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대 참가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KF 글로벌 센터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제3회 공공 외교 주간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11월 12일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pdweek.or.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참가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 세션에는 싱크탱크, 도서관, 미술관 참가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고 나중에 내가 업무를 하는데 이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인터뷰 영상이 있을 거고요. 이 최종 영상은 11월 14일에 저희 공공외교 주간 웹사이트에서 오픈이 되니까 꼭 들어오셔서 참가자 경험 공유 세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KF 지원 사업 신청 포털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방법을 직접 좀 시연을 해보려고 해요. 저희 포털은 apply.kf.or.kr이고요. 여기로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하시려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뭐 일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나는 가입을 했는데 신청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저희 KF 공식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서 여기는 따로 가입을 안 하시고 신청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따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회원 유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개인별로 지원을 하시니까 개인 회원으로 가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면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여기 나왔듯이 가입 승인 후에 좀 24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여기 공고 및 신청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을 지금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글로벌 챌린저는 이쯤에 여기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더 많은 공고가 올라오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공고명에 글로벌 챌린저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저희 공고가 나옵니다. 보시면 하나 이렇게 도서관 인턴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붙인 파일을 보시면 요건들이 이렇게 붙여 있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셔서 공고문 꼭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신청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로그인 하시고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만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먼저 뽑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전 등록하실 때도 궁금한 점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질문들만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남은 시간에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자격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부생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부생은 이제 자격 요건이 기관별로 다르지만 학사 학위 소지자가 자격 요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관에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석사 과정생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학부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현직자도 지원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KF 글로벌 챌린저는 해당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글로벌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목적을 반영해 총 경력 2년 미만인 분들에 한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는 부합하더라도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는 대상자인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당 직종에서 경력을 잘 쌓고 계신 분들은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하실 때 이 점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는 전공이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전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되게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자격 요건에 관련 전공이라고 표기된 경우 전공의 관련성은 각 평가 단계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싱크탱크 인턴십의 경우에는 국제대학원, 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대학원, 정책대학원 소속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인턴십의 경우 미술사학, 미술경영, 디자인 등의 전공을 가진 분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인턴십의 경우에는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과, 정보기록학과 전공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일부 대학원생의 경우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하나는 이 전공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원서 작성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지원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것은 이제 공공외교 주간 행사 계기에 이제 업로드되는 기참가자의 경험 공유 세션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과거 참가자들이 이제 그런 공유 세션이나 여러 설명회에서 드렸던 말들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참가자들로부터 들은 꿀팁은
일단 지원을 위해서는 그 파견 기관이 하는 업무와 그리고 기관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조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파견 기관에서 직접 인터뷰를 최종적으로 시행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어떤 업무를 맡기고자 하는지, 가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서를 이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게 합격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1지망과 2지망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여러 기관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서로 두 곳에 모두 지원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기관에 맞춤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지원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이제 기참가자들의 조언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턴십 지원 후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았는데요. 그 앞에서 성윤정 대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kf.or.kr 저희 재단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글로벌 챌린저 활동의 게시판에서 파견자들의 월별 활동 수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공공외교 주간 그 행사의 계기에 공개되는 그 영상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오픈되면 사전 등록해 주신 분들께는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턴십 파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올해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되게 특수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내년도 파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선발이 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좋지 않은 경우 파견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의 방침을 설명을 드리면 재단은 파견자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2021년 하반기 파견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합니다. 다만 이제 비자 발급과 현지 근무 상황이 근무 상황이 안정화되어야 정상적인 파견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어 파견이 어려울 경우 참가자와 파견 기관이 모두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내 원격 근무라든지 다른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올해 파견 인원과 기관이 전년에 비해 많이 줄어서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빠진 기관들은 다시는 파견하지 않는 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파견 인원과 파견 기관은 사실 매년 재단과 파견 기관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파견 기간이 조금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요. 2022년도 파견 참가자 공모 시에는 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거나 조정될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미리 배포해드린 그 설명의 자료집을 보시면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리스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주 미래에 지원하실 분들께서는 그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파견 이후에 이제 인턴십 종료가 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앞서 설명드린 중간 결과 보고서 등 이제 글로벌 챌린저로서의 의무를 잘 이행하시면 인턴십 활동 종료 후 활동 증명서를 한국국제교류재단 명의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그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약 한 10에서 15분 정도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자주 주시는 질문들을 읽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과 영상이 약 10초 정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연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들을 제가 조금 읽어보았는데요. 한번 제가 질문 먼저 드리고 전달 과장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력 제한이 2년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4대 보험이 적용이 되고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관련 분야 종사 기간이 합산 2년 이내이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관련 경력,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면 도서관 관련 경력만 인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전체적인 경력을 저희는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의 경력이 총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프로그램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어떤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마 경력이 좀 적으신 분들, 이제 뭔가 딱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을 이제 검토하실 때는, 일단은 경력 증명서 발급을 받는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는 학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아까 또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대학원생인데 학부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학부 성적에 관한 질문들이 좀 있으신데, 성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성적 기준이 지금 4.0 만점에 3.0으로 공모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격 요건을 넘지 않으면 이제 지원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학부 성적이나 영어 성적 같은 경우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는 어떤 자격 요건으로서 그 성적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넘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다만 이제 그 신청서를 내실 때 다 기재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재단이나 기관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를 가지고 정량화해서 뭐 예를 들어 토익이 990점이면 만점이고 950점이면 조금 더 깎이고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영어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것들이, 영어 회화 성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회화를 얼마나 잘하는 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그 영어 성적은 회화 성적을 저희가 받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2차에서 이제 기관의 인터뷰를 볼 때 영어로 인터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를 얼마나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고 이제 어떤 해외에 가서 업무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기존의 참가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거는, 영어를 막 월등히 잘한다고 해서 뽑히지도 않고, 영어를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뭐 선발이 안 되는 경우는 안 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어 자체가 그렇게 아주 그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가 혹시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꼭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저번에 들어보니까 뭐 영어를 진짜 막 네이티브처럼 잘한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뭐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뭐 영어를 아주 유난하게 하지 않더라도 좀 얘기를 잘하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느낌이 그 해외 파견에서 느낄 수 있으면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이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좀 추려보면 이제 경력에 관해서 얘기를 아까도 주셨는데, 완전 관련 없는 기관에서 내가 한 2년 넘게 일을 했다. 이러면은 이런 분들은 혹시 또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질문이 들어오시네요. 일단 저희는 그 관련성을 평가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좀 자세한 내용을 1:1 문의로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판단하기 쉬울 것 같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총 경력 2년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거는 뭐 전체적인 질문인데요. 뭐 지금 사실 올해는 미국이랑 프랑스밖에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혹시 뭐 스페인이나 뭐 혹은 다른 국가에 앞으로도 더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있으셨습니다. 네, 글로벌 챌린저 프로그램은 사실은 뭐 한 기관에 파견을 했을 때 1년만 파견하고 끝나는 그런 단발적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마 스웨덴이나
어떤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 파견되었던 사례들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제 여건이 가능하다면 다시 파견할 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제기구 인턴 합격자 평균 학점, 뭐 평균 경쟁률, 뭐 도서관 평균 경쟁률 이런 거를 질문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건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학점이나 경쟁률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지원을 하고 싶다 하시면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시니까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에 관한 질문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추천서냐, 아니면 꼭 대학 교수님께 받아야 하냐, 그리고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있으십니다. 네, 추천서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은 교수님께 많이 받으시고, 뭐 관련 뭐 연구원이라든가 뭐 미술관,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그 직장에서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분들께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출 방법은 저희 apply.kf.or.kr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면 그 추천인의 이메일을 쓰는 칸이 있습니다. 추천인의 이메일을 작성하셔서 그 추천서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이메일로 그 교수님이나 전문가님께 보내드리면 그분이 그쪽으로 접속하셔서 추천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마감하는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그 추천서도 모두 등록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추천서가 누락되면 저희 요건에서 좀 탈락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추천해 주시는 분께 꼭 당부를 드려야 되고 그 전에 꼭 제출을 하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뭐 학부나 석사, 외국에서 졸업했다. 난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면 이것이 혹시 뭐 박물관, 도서관, 인턴십 다 뭐 불리한지 아니면 지원은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공통적인 기준은 만 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해외 대학에서 지금 현재 재학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면접이나 그런 것도 화상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국내에서 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그런 경험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좀 우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국내 대학 출신을 우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과에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저 항상 그 문헌 관련 학과, 문헌 정보 관련 학과, 아니면 미술 관련 학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게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석사에서만 국제 교류를 공부를 했다. 아니면 문화예술경영학과 학생이다. 그리고 나는 공대생이다. 또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도 좀 설명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학부랑 석사랑 이제 전공이 다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관련 전공이 있으시면 지원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는 결국 기관에서 그런 전공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인터뷰를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대생의 경우 저도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연구소에 그런 부분이 좀 관련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 안보 쪽과 관련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한번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공대는 저는, 합격자 중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국제기구나 유럽의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련 분야가 넓혀져 있긴 한데 올해는 그 기관이 지원을 불가하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또 학점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학부와 석사 과정 모두 평점이
3.0을 넘어야 되냐? 네, 학부 및 대학원 모두 성적이 4.0 만점에 3.0을 넘어야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4.0 만점이면 2.97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죄송하게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3.0 넘으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 좀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추천서 써주시는 교수님이 2명을 추천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요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 여러 학생을 추천서를 써주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다만 저희가 싱크탱크 인턴십 같은 경우 추천서 2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같은 분이 하시면 안 되고, 네, 그것만 2분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세부 참가 요건을 보니까 도서관 인턴십 중에서 한 개 기관이 추천서를 2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2부를 제출하셔야 되니까 도서관 인턴십 지원하시는 분들은 세부 요건 잘 보시고, 네, 기타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추천서 관련해서 한 교수님이 참가자 2명 추천서를 쓰셔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네. 한 분이 2명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체류 비용이 모두 개인 부담이냐고 하시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체재비 지급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 평가 전에 영어 면접이 있는지, 네, 영어 면접 없습니다. 기관이 영어로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혹시 질문이 네, 사이버 대학 졸업도 지원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학위 요건이 중요하지 어느 대학인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많이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문학과가 싱크탱크나 국제기구 인턴십에 지원 가능할지, 국제기구 인턴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없고요. 또 내년에 하면은 조건이 좀 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싱크탱크는 어문학과여도 뭔가 관련한 뭐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관련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뭐 지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복수 전공으로 전공을 하신 경우에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수 전공자도 꼭 지원을 하실 수 있으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네, 외에 그리고 증명서를 국문으로 제출해야 될지 또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영문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도서관 인턴십의 경우 국문 이력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 이력서는 그러면 국문으로 작성하시고 나머지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도 외국인 교수님 당연히 아니셔도 됩니다. 한국인 교수님이 영어로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모든 자료가 해외 기관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이제 국문으로 작성되면 그분들이 이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영어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아까 계속 질문하신 분이 경제 분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실히 보시려면 저희가 브로셔 배포했으니까 거기서 어떠한 업무를 주로 진행하는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파견되는 싱크탱크 기관이 4개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어떤 연구하는지도 좀 확인하셔서 혹시 경제 관련이 있으면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네. 저희가 이제 실시간 질의응답을 되게 많은 질문들을 주셨고 저희가 많이 답변 드렸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서 실시간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셨는데 질문하지 못하신 분들은 KF 글로벌 챌린저 공모 홈페이지인 kfglobal kworks.com에 접속하셔서 1:1 문의를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브로셔를 사전 등록자분들에 한해서 이메일로 미리 다 배포를 드렸는데요. 아마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좀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모 홈페이지로 업로드 해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도 어딘가 또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긴 시간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렵지만 글로벌 무대를 향한 꿈을 접지 마시고 그 꿈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KF 글로벌 챌린저 공모 신청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